사회자가 초보라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세요. 이런 짓을 시키면 됩니까? 응? 짧고 굵게 그죠? 자, 여러분들 그 1박 2일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 뭐 굉장히 어렵게 오셨을 거예요. 환영하고 어떤 멋진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4시간이 잡혀 있어서 제가 욕심을 좀 안 부릴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은 이제 특판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전에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면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하는데 제조를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쇼핑몰도 갖고 있고 뭐 이상한 짓을 자꾸 해요. 그죠?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맹점 모집을 생각을 안 하고 대중을 모집하고 있고 그죠? 프랜차이즈 회사가 특판 조직을 또 모으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아마 저희 전체 조직이 204명의 대전과 최종적으로는 200분의 특판 조직으로 구성될 겁니다. 물론 뭐 본사 정규 스텝들도 있고, 아까 이제 고 대표님이 이제 우리 인원 소개할 때 스텝에 사실은 이제 까레몽 협동조합이 이제 저희 회사로 이제 편입됐기 때문에 까레몽 협동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희 직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본사 직원 9명이 아니고 지금 10몇 분인가요?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8분 있습니다. 8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본사 정규직은 뭐다? 17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좀 규모가 커져요. 커지고 뭐 다양한 아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 구조가 일반 중소기업 모양이 아니죠. 약간 대기업 구조를 갖추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기에 창업을 할 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200명 중에 이제 100분이 오신 이유는 특판은 저희가 200명을 뽑으려고 했던 인원이 편제가 있어요. 수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한 50명. 이제 저희가 원래 특판을 어떻게 선별하려 했냐면 전원을 다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뽑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 일을 주업을 하고 있는 사람, 나 그쪽 일을 배워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다 이미 수출을 하고 있거나 조달을 통해서 군부대나 학교에 직접 제품을 넣고 있는 사람, 이 현업이죠, 그죠? 현업에 있는 분들을 150명, 나머지를 특채로 50명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편제를 한 100명이 오셨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50%, 나머지 한 50%가 특채예요, 특채. 그래서 전 특채가 많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상황상 지금 특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이제 구성하는 멤버들은 좀 현업에 실질적인 실력 있는 분들은 이제 영입하겠다. 그럼 도대체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아까 뭐랬어요? 제가 입장할 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판을 뒤집으려면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큰 기업으로 성장하자가 아니라 뭐다? 세상의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자, 되시겠죠? 자, 오늘 1박 2일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무장하는 시간이다. 자, 나는 지금까지 티코나 소나타를 잘 팔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파는 제품은 소나타도 티코도 아닙니다. 뭐다? 사채업자한테는 절대 팔지 않고 뭐다? 그리고 사회에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팔지 않는 저희는 롤스로이스를 팔 겁니다. 누구한테 판다고요?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는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다? 우리가 팔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세가 뭐 해야 됩니까? 적어도 롤스로이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품격과 인격과 실력을 갖춰야 된다. 오늘 1박 2일의 목적 그거다. 뭐하러 모이셨다고요? 오늘? 롤스로이스를 가볍게 팔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이 실력을 갖춰 오신 거예요. 하여튼 뭐 1박 2일 끝나고 나서 나는 뭐 전혀 못 배웠다. 아직도 나는 소나타 팔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저한테 원망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걸 저한테 원망할 건 아니죠. 그죠?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롤스로이스 팔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면 이거 누가 문제다? 그 못 갖춘 사람이 내일은 쓸쓸하게 가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일단 목적을 다 할 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을 뭐 여러분들 알차게 뭐
가시는 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해드릴 테니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아까 오시는 분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간절한 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해본 적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저는 매사가 목숨을 걸고 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웃게 하죠. 아니 도대체 최승희 대표의 저 저리는 어디서 나올까? 저는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칼에 맞고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합니다. 이 일을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판을 못 뒤집겠습니까? 곤조는 꼭 조폭 같아요. 제가 제 어떤 이 스타일이 꼭 조폭 같아요. 두려움 1도 없어요. 아무리 큰 거인이 뭐 총칼을 들고 와도 저는 두려움 1도 없습니다. 제가 할 길을 그냥 묵묵하게 가는 뭐 전사 같아요. 그게 아마 이 지금 정인의 토양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창업의 정신이 된 것 같아요. 자, 일단 제 이야기를 좀 이따 하고 먼저 우리 회사에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자, 회사는 저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가장 큰 공헌을 가져가야 된다. 자, 무슨 말이다? 제조사는 누가 가장 큰 공헌을 가져야 된다? 오너도 아니고 행정 스태프도 아니고 근무자도 아니고 뭐다?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가장 큰 혜택을 가져야 한다. 이게 제 신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이야기했는데 당사자한테 이야기했더라고 보니까. 우리 회사가 1000대가 기계가 매달 팔린다면 제가 창립 기념일날 개발자분에게 현금 10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다? 가장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드린다. 이해갑니까? 그거는 우리 TM기 개발자만이 아니고 우리 김봉수 우리 소장님도 똑같아요. 자, 개발한 분이 가져가는 몫이 따로 있다. 되시겠죠? 유통회사는 누가 꽂히죠? 유통회사는 영업자가 절대적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가 제 신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60%를 여러분에게 드린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공헌의 결과는 누가? 영업자분들이 가져가야 된다가 제 신념입니다. 그럼 투자회사는 오너가 다 가져가는 게 맞아요. 투자회사는 왜 오너가 가져야 된다? 오너의 판단 한 번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게 성공합니다. 맞아요. 단순한 의사결정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회사를 하고 싶었고 투자회사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제가 유통으로 다시 온 이유가 제조로 다시 온 이유가 뭘까요? 아니요. 아까 약속 지키려고요. 개발자에게 가장 큰 공헌을 주고 유통을 하는 분에게 가장 큰 공헌을 주려고 다시 온 겁니다. 이해하시죠? 제목이 없어도 관계없다. 이게 제 신념이에요. 자, 여러분들을 다 해드리고 저는 다시 투자회사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제 먹고 살 건 제가 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최종적인 제 목적은 저는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업이 정의보다 더 크고 거의 준 대기업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밀어주는 그게 뭐다? 지식이든 자본이든 그게 경영 경험이든 뭐든 어떻게 밀어주겠다. 그래서 404개가 필요한 겁니다. 왜? 제가 신이 아닌 다음에 1000개, 2000개를 다 성공시킬 수는 없잖아요. 몇 개? 404개만큼은 정말 정인처럼 한번 키워보겠다. 이해가시죠? 정인이 키운 결과만큼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가 이제 제 확신이고 신념입니다. 하여튼 나머지 이야기는 좀 뒤에서 하고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강력한 한으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봉수 소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 자, 김봉수 소장님이 갖고 있는 꿈이 있어요. 정의를 만나서 꼭 이루고자 하는 꿈, 그리고 본인의 어떤 계획, 앞으로 이 베이커리 시장이 어떻게 흐를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개를 한번 여러분에게 일문요령에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어떤 강의를 하게 되면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너무 잘했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은 암만 잘해도 빛이 안 납니다. 참 힘든 자리인데 제가 그래도 이거 베이커리에 오랫동안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빵에 대한 어떤 그 꿈과 비전을 정의와 함께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전을 가지려면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다음에 현실이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커리의 어떤 시장은 그 유럽에서 온 부분으로 우리는 밥이 식사고 빵은 과자나 빵은 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커리는 빵, 과자, 쿠키가 전부 복합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능했던 부분은 예전에는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 해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 세 개 알으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베이커리의 어려운 부분을 극복을 했어요. 유럽이나 일본은 빵과 과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빵 제품도 종류가 많고 또 재료도 많고 공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빵과 과자를 분리해서 빵은 식사, 과자는 디저트. 근데 이것을 한국에 오면서는 베이커리라는 것으로 해서 빵, 과자, 쿠키가 하나로 묶어서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이 현재 파리 바게트입니다. 그럼 예전에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쭉 흘러왔었기 때문에 뉴욕 제과가 그 흐름을 깨버립니다. 70년대에 체인점을 내서 분점에서 냉동생지로 빵을 직접 따뜻한 빵을 먹게 하다 보니까 동네 빵집의 기능들이 이제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70년대, 80년대 뉴욕 제과가 100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고려당이 그걸 이어받으면서 300억, 90년대 크라운 베이커리가 이어받으면서 1000억. 근데 이것을 이어받은 파리바게뜨는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2조 5천억. 그래서 동네 빵집이 15,000개, 18,000개였던 것이 지금 5,000개에서 6,000개로 쪼그라들고 그 전부를 파리바게뜨가 가져갑니다. 그럼 지금은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모한테 곱게 자랐기 때문에 예전 마냥 기술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 세 개 한 것이 아니라 5개 가르치지만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바게뜨는 제품 종류도 600가지, 근무하는 직원도 수천 명. 그럼 동네 빵집에 한 명, 두 명이 그 많은 것을 같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럼 신선한 거 가지고 이것을 냉동생지다. 그러니까 파리바게뜨는 동태, 즉석빵집은 생태,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만의 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힘은 없고, 그래서 동네 빵집들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동네 빵집이 무너지면 그냥 둬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빨리 무너진 게 양복입니다. 그래서 양복 기술자들은 기성복에 의해서 전부 무너졌죠. 그때 기술을 배웠던 사람들은 기술이 다 헛수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빵도 그럴 줄 알고 내비뒀는데, 문제는 소득 수준이 2만 불, 3만 불이 되면 뭐예요? 비싸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욕구에 먹고 싶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빵과 과자를 동네 빵집 다 무너뜨리고 전국에 해결화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시장을 보도록 내비뒀는데 그 틈새를 누가 차지해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백화점이나 고급 시장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차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롯데 딸, 신세계 딸들이 빵집 하던 것을 전부 그만둬 하고 동네 빵집을 키우게 됩니다. 거기서 생겨난 부분이 성신당, 이성당, 지역의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빵집 권한을 다 줘서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동네 빵집들이 커지다 보니 비싸더라도 맛있는 빵이 팔리네 하니까 주 5일 근무하고 엮어지면서 뭐가 생겨요? 그동안에 식구들끼리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뭔가 예식을 즐기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것을 가든 식당이 했었는데 지금은 고기 먹어서 배부르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살찌고. 그럼 그게 뭘까? 해서 잘 안 되는 식당을 빵집이 문을 열으니까 어떻게 돼요? 식구끼리 가가지고 부부는 커피 마시면서 즐기고 애들은 빵 먹고 뛰어놀고 엄마 아버지는 한쪽에서 구경을 해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세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나이 든 사람들 애 낳다 보니까 둘만 나도 기억이 깜빡하는데 인터넷이다 뭐다 해가지고 너무 힘들죠. 또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시장이 콘크리트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확 쌓여 있어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풀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빵집에 가서 풀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의 냉동생지 동네 빵집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아까 부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산속의 빵집들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시장을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느냐? 저 산속에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 시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못하고 왜냐하면 시장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만났으니 시장의 흐름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러면 뭐가 돼요? 비전이 있다. 공유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베이커리 쪽을 제가 우리 최석인 대표님의 이 비전 하는 걸 보면서 이 유통조직과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접목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빵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술자들이 꼭 만들어야 될 부분을 저희가 70% 80%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자와 같이 신선한 빵과 과자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죠? 기술자 두 분은 빵집이 안 되니까 지금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을 또 발휘한다면 지금 그러자도 머리 복잡한데 이거 다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1주에서 2주 정도만 가르치면 빵 기술을 저 동네 빵집과 비슷한 빵과 과자를 만들 수가 있다 하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오케이. 예. 바로 그래서 이번에 제품을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들을 이제는 팔아야 되는데 이 파는 기술이 이 빵과 과자는 단순히 공산품이 아니에요. 뭐예요? 똑같은 빵인데 오늘 만들어서 오늘 파는 거하고 오늘 만들어서 내일 파는 거하고 빵 맛이 달라요? 안 달라요? 경쟁력이 있어 없어요? 네. 지금 만들어서 지금 팔아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즉석빵과 비슷한 것들을 얼굴마다로 내놓고 그 다음에 지금은 디저트 문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비싸더라도 나만의 제품 먹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디저트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싸움을 너무 잘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아버지와 딸이 다르죠. 자식이 다르고 여와 야가 다르고 남자 여자가 다르고 보는 면이 너무 달라요. 똑같은데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오라고 듣고 싸우자 그래요. 이걸 풀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화의 소통이에요. 이 소통의 문화가 바로 카페입니다. 근데 정의는 뭐를 갖고 있어요? 퀀텀이라서 이 자리에 오면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주고 거기에 단맛 이 단맛은 싸움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쁜 것을 단맛이 들어가면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성들이 빵과 초콜릿을 먹으면 좋아지고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하려면 초콜릿과 예, 그럼 마음이 싹 변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저트가 단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더라도 좋은 디저트. 그래서 우리 쪽은 지금 아이템을 즉석 따뜻한 빵 가지고 할 수 있는 즉석 보기가 좋은 디저트. 그래서 이러한 아이템을 만든 게 베이커리 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 이제 까레몬 협동조합에서 80에서 90%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스템. 근데 이 시스템이 좀 보니까 대표님이 여기 있는 본부장 대리점들 중간에 통과세를 내라고 해놨더라고요. 알아요? 아니 통과세 6%가 주라고 했던데 아니야? 아니 무조건 통과세 주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가를 낮추면서 좋은 제품만을 뽑아가지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노력을 일을 하면은 손만 가면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간판으로 만들어 놔서 고급 브랜드가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김봉수의 사사를 받아서 최고의 기술자들하고 자부심을 갖고 과외를 올리고 남들보다 명장 브랜드 이미지니까 20% 30% 비싸게 받아도 팔려 안 팔려? 팔려야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매장들이 비어 있는 게 전국에 수백 군데가 건물주들도 장사가 안 돼서 권리금이 뭐고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들이 있는데 이 비싼 값과 권리금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권리금 없이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 시장을 직접 내가 신선도 가지고 우리의 정인의 브랜드 가지고 뛰어든다라고 하면 경쟁이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우리나라의 지금 뭐 결혼의 답례품 또 선물 문화 이 과자 가지고 오늘 그래서 대표님이 이 도넛을 선물용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이게 선물용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용 팔자. 이게 빵값만 6,000원, 상자값 1,000원, 7,000원. 남들은 15,000원 받아도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도넛을 선물용으로 개발을 해서 단체 납품을 하자. 또 하나는 저희 그 까레모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매출액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군남, 군부대에 간식으로 이 특별한 날, 국군의 날부터 이 날들은 무조건 특식을 줘야 됩니다. 이 특식에 입찰할 수 있는 길이 사회적 기업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콧등기도 사회적 기업으로 이거를 공공저기에서 팔게 되면은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파는 이렇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영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베이커리 시장을 하시고, 돈이 있는 분들은 2명, 3명, 10명이 모아서 산속에 빵집을 정인 이름으로 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건강과 힐링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내일이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이 많이 넣은 게 아니고 철학가가 돼가십니다. 옛날에 저런 말씀 많이 했는데 요즘 철학자가 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죠?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조금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 특판에게 드리는 미션은 이 더 베이커리 수는 일반 동네 빵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타겟은 뭐다? 첫 번째 호텔입니다. 호텔의 답례품 납품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백화점의 프리미엄 매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목적이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해외 수출은 선진국 쪽으로 갑니다. 절대 아시아나 중국 안 갑니다. 어디 간다? 유럽이나 미국으로만 간다. 그리고 다음은 캐나다, 호주. 그리고 롤스로스 타고 있는 저 고객들이, 저 부자들이 부럽게 만들겠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쿠폰제로 1,000명 중에 딱 5대만 팔 겁니다. 이해간다? 베트남의 3개, 필리핀의 3개, 이런 식의 브랜드 마케팅을 하겠다가 특판을 모집하는 이유예요. 이 베이커리를 어떻게 하겠다? 롤스로스급으로 팔아라.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명장님 하셨던 동네 빵집 말고 저기 시골에 갤러리 카페는 이거는 이제 본부가 하는 겁니다. 자, 본부가 이제 가치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회사가 커지면 돈 쓸 일이 없어요. 본부가. 맞아요. 자, 그 자원으로 뭐해라? 대형 프리미엄 뭐다? 시골에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자. 본사도 마찬가지. 본사는 강남에다가 베이커리 안 만듭니다. 본사가 1호점을 직영으로 낸다면 어디에 낸다? 저희 집 가평설악에 냅니다. 이해가시죠? 자,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왜 본부를 법인화하려고 하고, 왜 특판을 모으고, 왜 일반 대리점을 만드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특판이 수행할 업무는 길거리에다가 가게를 내는 게 아니에요. 베이커리 카페를 내겠다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 뭐다? 아까 한두 세트가 아니고 월 1억씩
매출을 띄울 수 있는 시장을 공략하자. 자, 아까 얘기했죠. 저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선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물론 우리 소장님이 맛있게 만든 것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연상해보세요. 이게 어디에 가장 들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춰보세요. 외식자. 자, 계속 얘기해보세요. 계속 얘기해보세요. 어디? 교도소. 군 PX입니다. 이해가 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의 크기면 어디에 가장 맞다? 군 PX예요. 이해가 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략과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제품을 보고 만든 상품을 보면 이걸 어디에 팔아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 헛다리를 집으면 어떻게 한다? 몸만 고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거 제가 만든 이유는 PX대로 저거 만드는 거예요. 누가 뚫든 뚫으세요. 지원은 본사가 다 합니다. 이해갑니까? 자, 이런 것들이. 그럼 이건 어디에 팔면 좋겠습니까? 이거요. 답례품. 호텔 답례품은 안 됩니다. 이유가 흔들리면 모양이 터져요. 그죠? 어디가 좋을까요? 백화점에 매장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뭐다? 단일 매장. 이해가시죠? 만 원짜리 라인업해서 물론 안에 깔때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품목을만, 여러 품목이 아니라 길거리 동네 빵집은 품목이 한 30가지 50가지 있어야 되지만 백화점은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뭘로 만들어갑니까? 백화점이 단일품이에요. 단일품, 그렇지. 단일품으로 뭐다? 타르트만 또는 뭐다? 기정떡이죠. 요거는 뭐라고 지금 마케팅을 해야 됩니까? 소보루다, 튀김 소보루다가 아니고 여기 떡이 들어가 있어요. 규정떡, 규정떡 뭐다? 소보루 튀김이죠. 그러면 가장 타이틀이 뭐다? 규정떡인 거죠. 떡 또는 이해가시죠? 요건 단일 매장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자, 특파는 여러분들 생각이 발상이 달라야 됩니다. 대리점들이 늘상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대리점들은 당연히 뭐다? 길거리에다가 노드샵 깔아야 되지. 맞아요. 자, 큰 매장을 낼 건지 아니면은 도넛 파는데 샵인샵을 넣을 건지 아니면 치킨 가게에다가 그냥 선물용으로만 요것만 팔 건지 해야 되지만 특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이해갑니까? 최고 엘리트 시장이 어딘지 라인업 찾아보고 그 다음 시장이 어딘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어딘지 찾아보고 어디를 공략하나? 적어도 최상 그 다음 단계를 공략해야 돼요. 이 밑에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 여기 한 달에 500만 원 벌러 왔습니까? 1000만 원 벌러 왔습니까? 5천만 원 벌러 왔어요. 근데 좋은 시장을 공략 안 하는데 어떻게 5천만 원을 벌어요? 좋은 시장을 공략 안 하는데 어떻게 5천만 원을 버냐고요. 이해가나요? 이 시장을 100년을 공략해봤자 여러분들은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장입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특판이 가장 촉이 좋아야 될 게 뭐다?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 이해가 되십니까? 이왕이면 뭐다? 내가 협상할 수 있는 그 대상보다 한 단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실력이 또 된다면 그 다음 단계 어디까지 가자? 롤스로이스를 살 고객들만 공략하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시장을 가지고. 이해가나요? 아래 시장을 공략하면 여러분들은 하수가 되고 아마추어가 됩니다. 저는 200명의 특판 상황이 아마추어라면 다 그냥 해체시킬 겁니다. 다시 뽑을 거예요. 이해가나요? 최상위 시장만 공략할 수 있는 진짜 선수를 다시 뽑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특판은 오로지 뭐다? 시장이에요. 최고 시장만 겨냥하겠다. 이유는 뭐다? 내가 슈퍼스타니까 몸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나요? 그리고 아래 시장은 아예 그들 뜯어보지 마시고 그 누구에게 맡겨라? 대리점 사장님들한테 맡기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 할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나요?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겨냥할 시장과 대리점 사장님들이 겨냥할 시장과 그 다음에 본부가 해야 될 일 이게 다 구분되어 있다. 이거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오늘의 모든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꿀 겁니다. 뭐다? 내가 지금 겨냥했던 시장이 이게 돈이 되는 시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이 퀄리티 있는 상품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는지 정말 순수한 세일즈 스킬을 제가 오늘 1박 2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되시겠죠? 자, 다음 시간은
못 오셨어요. 못 오셔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드릴 겁니다. 영상 메시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 대표인데 성함을 비밀로 하는 이유는 뭐다? 아직 특허 출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신상도 보안, 여기 들어가는 기술도 보안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일단 인터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조사 퀀텀 스위스 TV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자, 이 대표님 영상 한번 띄워볼게요. 자, 참고로 아까 우리 김봉수 소장님이 안 하신 이야기였어요. 저하고 우리 그 뭐죠? 합병하기 전에 저한테 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본인 이야기 안 하시네. 대표님, 저는 파리바게트를 이겨보는 게 소원입니다. 정인이 도와만 주신다면 본인이 파리바게트를 이겨보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던킨을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겨봅시다. 김문수 우리 소장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파리바게트를 이기겠다.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이야기 안 하세요.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저는 1위를 죽이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한 번이라도 1위를 탐하자. 그리고 같이 가자. 요겁니다. 준비됐어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끄고. 자, 요거는 다음에 내일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강의 진행할게요. 자, 제조사 우리 개발자 인터뷰는 내일 첫 시간에 제가 할 때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올려주세요. 자, 많은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고민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 고민이 답이 나올까요? 고민을 어느 정도 해야 고민이 답이 나올까요? 아니요. 간절하게, 통렬하게. 여러분 기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온몸으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온몸을 떨면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민자가 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기도는 그거는 기도빨이 안 맥혀요. 고민도 마찬가지보다 통렬하게 해야 됩니다. 통렬하게 온몸을 떨면서 온몸에 나와 있는 잔존, 찌꺼기까지 다 털어내면서 심지어 내 세포 속에 숨어 있는 뭐다? 필요 없는 찌꺼기까지 다 털면서 고민해야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일반 조직, 대리점이죠. 대리점 조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고민을 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분들과의 고민의 척도가 적어도 100배는 높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를 제가 많이 드릴 겁니다.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숙제를 좀 드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업선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고 오늘 1박 2일의 타이틀이에요. 자, 그대의 완성은 창의적 발상으로부터. 과연 나는 창의적인가? 나는 창의적이 아니에요. 창의적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얼만큼 창의적인지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얼만큼 창의적이냐면 저는 한 번도 제도권에 길들여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도권에 길들여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그만뒀고요. 직장 다녔어요. 아버지는 10살 때 돌아가셔서 저를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니까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뭐 생각했다? 과연 내한테 뭐가 있을까? 내 안에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뒤집어 보니 안에 무시무시한 게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저를 뭐다? 재단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창의력이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걸 한마디로 따게 한다면 저는 창의적인 인간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루에도 수천 가지 행동을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뭐라고 하죠? 그대의 완성은 창의적인 발상으로부터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 일반 사회에 살아가는 거의 90%는 그 창의력이 다 절단돼 있어요. 아무도 창의적 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기업의 완성 또한 창업자의 창의적 발상이 전부다. 자, 볼게요. 기업에 보면 CEO도 있고 오너도 있고 창업자도 있어요. 이병철 회장님은 창업자, 이건희 회장은 오너. 맞아요. 수백 명의 CEO가 있어요. CEO와 오너가 뭐가 다르죠? CEO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오너는 그 시키는 사람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창업자는 뭡니까? 창업자는요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기업의 정신을 세운 사람. 이걸 써야 여러분들이 뭐다? 200개 특판 204개 대리점이 기업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써야 될 에너지가 뭐라고요? 창의력이에요. 그 창의력은 창업자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뭘 심어주려고? 창업자의 정신을 심어주려고. 이해가 나요? 저를 배우고 싶다면 창업자의 정신을 배우시면 돼요. 저는 그게 여러분과 다른 거예요.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모든 돈을 다 가져가 꼬라박아야 되고 매일매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창업자예요. 맞나요? 왜? 정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약속하지 않습니까? 할 거라고. 그런데 그걸 빈 약속이면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가 창업자에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시 탄생되셔야 되냐면 창업자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십니다. 저에게 저 정인의 의존은 단 1%도 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나요? 네. 함께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정인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해가 나요? 여러분 독립된 개체고 여러분 스스로가 뭐다? 창조적 의지를 갖고 있는 창업자가 됩니다. 이 창업자 정신을 세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왜 안 먹지? 한번 때려보세요. 자, 조정균기와 고무보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과거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과거는요 조정경기를 하는 시장이었어요. 자, 모든 운동이 뭐다? 조정경기입니다. 지휘자 한 사람이 주의를 합니다. 의시하면 그게 동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사분란하게 돈을 지으면 됐죠. 맞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런 고요한 호수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의 모든 경기는 뭐다? 예측 불능해. 그냥 산에서 일어나는 래프팅이에요. 이해합니까? 눌도 없어요. 경기장도 없어요. 이해합니까? 모든 게 다 깨졌어요. 자, 래프팅을 합니다. 지휘자가 지휘하다가 배는 수백 번 넘어집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해야 돼요. 지휘자와 관계없이. 뭐다? 그 배에 함성하고 있는 6명은 전부가 뭐다? 독립적인 지휘자인 겁니다. 이해가나요? 어디에 붙으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번 코스를 갖고 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말아? 세션하라. 내가 맡은 역할, 내가 맡은 이체는 어떤 암초가 있었고 어떤 방향키를 틀어야 되는지를 그 구성원들하고 같이 공유해라. 이해가나요? 이렇게 100번을 타면 어떻게 된다?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보트는 10배가 더 빨리 단 1도 뒤집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잖아.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독립된 오너에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누군가의 지시에 누군가의 규율에 맞춰서 움직였다가 다 죽는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없다. 자, 세상이 굉장히 멋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세상이 살면 살수록 멋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이 자꾸 바뀌어. 자, 눈이 자꾸 바뀌는데 누가 1등하죠? 생각의 틀이 없는 사람이 1등합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이 1등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1등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세상의 눈이 계속 바뀌면 누가 1등한다? 매일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1등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면 우리 강아지를 산책해야 하는데 산책하기 전에 제가 다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에게 많은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 가져가세요. 오늘 이 순간 그 모든 능력을 제 머릿속에, 제 의식 속에, 몸 속에 있는 능력을 다 지워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확신, 철학, 신념, 경험, 능력 모든 것보다 오늘 당장 휴통에 던져버리게 해주소서. 그리고 내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현란하고 빨리 돌아간 세상에 판에 어떻게 된다? 저는 매일 승리자입니다. 저는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매일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과거를 다 지워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세상의 눈이 바뀐다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온리원 뭐만 본다? 세상의 판만 봅니다. 제가 투자를 했던 이유는 투자 쪽에 몸을 담았던 이유는 뭐다? 교시응계를 읽는 이 능력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세상 판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에 몰입했던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수익이 많이 나와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통찰할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직업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제가 투자 쪽에 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세상의 판이 늘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나는 뭘 준비하느냐? 과거에 집착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실력, 능력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 능력을 붙들고 있어서 뭘 하실 겁니까? 세상이 바뀌는데 내 운동장이 놀던 운동장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 따랐던 룰이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새로운 판이 바뀌는 시장에 내가 뭘 준비할 건지를 보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뭐다? 우리는 뭐다? 모든 구성원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뭐다? 레프팅을 해야 합니다. 절대 형식적이고 일률적이고 똑같은 룰에 뭐다? 조정 경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운동장 트랙을 도는 이런 마라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다? 산악 경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산에서 그냥 자전거 타는 겁니다. 누가 일지 몰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누가 챔피언이 될지 몰라. 어제 챔피언이 오늘의 챔피언이 아니에요. 어제 꼴등이 오늘 챔피언이 될 수 있어. 왜? 다 뒤집어졌거든. 나는 여러 번 루트를 타다 보니까 잘 들어왔어. 나머지는 다 절벽 다 떨어져 버렸어. 자전거 타다가. 왜?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거든. 나는 그 전날 가봤어. 그 전날 그 루트를 봤단 말이에요. 프라시를 들고. 이해갑니까? 내일 경기할 운동장을 한번 가봤다니까요. 산악을. 다 그들은 뭐다? 5만원 차 있어서 작년에 챔피언이고 재작년에 챔피언이니까 안 보고 탈 수 있대. 다 어디에 절벽이 다 떨어졌어. 내 혼자만 살아남았어. 빨리 오고 안 오고 뭐 관계 있으니까 내가 살아남아. 다 죽어. 이해하나?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다. 능력 있는 자가 우승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준비하고 세상의 변화를 더 예단하고 정확하게 통찰하는 사람이 이제는 무조건 승리자다. 속도가 아니다. 속도가 아니다. 내가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뭐다? 나에게는 장점이다. 내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미래를 사는데 더 큰 걸림돌이다. 답이 없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생각의 틀이 아예 없는 사람 가장 좋아해요. 왜? 담아줄 게 많거든. 꽉 차 있는 사람 답답합니다. 아무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는. 자, 모든 게 꽉 차 있는 사람은 아무도 설득할 수 없어요. 왜? 다음은 공간이 있는데, 근데 그게 똥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게 똥이라는 걸 그들은 인식 못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똥인 겁니다. 빨리 비우고 물로 청소해라. 그래야 누가 와인을 담아줄 거 아닙니까? 똥 그릇에 누가 와인을 담아주고 누가 막걸리를 담아줍니까? 똥 그릇이면 똥을 펑주죠.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은 뭐다? 그냥 똥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다? 과거의 정보를 다 치워야 된다. 한번 기도해 보시라. 자, 넘어갑니다. 자, 사업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업의 핵심. 영업자, 마케트. 영업자, 마케트라고 표현한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리더를 얘기합니다. 그냥 마케트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영업자는 뭐다? 프로 세일즈맨을 얘기합니다. 아마추어와 놀지 않는 방법 가르칠까요? 아마추어와 놀지 않는 방법. 내가 프로가 되면 아마추어와 놀 일이 없어요. 맞나요?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류가 많아. 여러분 왜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기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기꾼이 확 쌓여있는 것은 뭐다? 내가 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내가 본질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주위에 아류가 오고 사기꾼이 옵니까? 이해가나요? 본질만 잡으시면 된다. 본질만 잡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 영업자는 제가 얘기합니다. 그냥 영업자가 아니고 뭐다? 프로 세일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케터는 그냥 마케터가 아니고 마케팅의 최고 리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쓰는 에너지는 뭐다? 자신감, 도전의식이에요. 맞나요? 네. 근데 왜 기업 만들 생각 안 하죠? 근데 왜 기업을 완성할 생각을 안 합니까? 그게 진짜인데요. 나머지는 가짜잖아요. 이해가나요? 아니 그런 열정과 도전의식, 자신감을 꽉 차 있는 사람이 마지막 터널을 왜 통과하지 않냐고. 마지막 터널이 뭔데? 자본주의 완성은 뭡니까? 창업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이루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 터널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도 그 길을 들어가지 않아. 왜? 그 길은 절대 오를 수 없는 승리가 생각거든. 제가 다 가보니 그 길은 그냥 문풍지였어요. 천홍성이 아니고 뭐다? 문풍지였어요. 종이 손만 그냥 탁 밀면 다 찢어져 버리는 문풍지였어. 그들이 뭐다? 우리를 평생 머섬으로 데리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천홍성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해가나요? 기업을 완성하는 일이 뭐다고요? 그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뭐다? 위치인데도 우리에게 뭘 인식했다? 절대 올 수 없는 천홍성이라고 다 우리를 머슴으로 세뇌시킨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다시 유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예요. 가보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능력도 아니야. 이해가나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만 쓰면 할 수 있었는데 이 무기를 거기는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업 만드는데 안 쓰고 조직 만드는 데 쓰고 영업하는 데 쓰더라는 겁니다. 창업자가 써야 될 절대적인 능력이 있을 겁니다. 자신감, 도전의식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왜 응도 안 됐습니까? 기업을 완성했어야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 더 때려주세요. 자영사업자가 있고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자영사업자가 갖고 있는 구조는 원칙과 신뢰예요. 원칙과 신뢰. 금융은 원칙과 신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금융은 뭐다? 원칙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무한 책임이에요, 자영업은. 자, 그런데 법인사업은 뭐다? 가치와 균형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개인사업은 뭐다? 원칙과 신뢰고, 법인사업은 뭐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본이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뭐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고, 거기 뭐까지? 가치와 균형감을 잡을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다행스럽게도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입니다. 내가 몽땅 책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몽땅 책임지가 해야 됩니까? 몽땅 책임 안 지는 거 해야 됩니까? 원칙과 신뢰를 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가치와 균형감을 잡는 거는 쉬워요. 이건 능력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의 능력이야.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왜 다 개인사업을 하죠? 법인을 완성하는 게 그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라 했습니까? 이거라고요. 가치와 균형감. 책임 안 줘도 된대요. 근데 왜 자꾸 책임지려고 합니까? 자, 너무나 간단한 원리잖아요. 자, 법인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책으로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격. 법인의 핵심. 자격은 의결권과 참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주식회사예요. 맞나요? 주식회사가 법인입니다. 그럼 그 법인 안에는 뭐가 있다? 참정권과 의결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안에 가장 완벽한 사회주의가 뭐다? 주식회사예요. 근데 어떤 누구도 그걸 법대로 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저기 미국에 오신 분이 뭐라 했냐면 저한테 한국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단 한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근데 미국은 뭐 했습니까? 요새 정직하다고 했어. 정직하다. 자,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국은 경제사업인 기업을 말아먹고 사기를 치면 1년, 2년 살고 다시 가서 땅 파서 내 돈 가져가면 돼. 이해가나요? 미국은 그렇게 했다가는 종신형이에요. 50년, 100년, 심지어는 뭐다? 몇 년까지 나오죠? 400년까지 나온답니다. 400년까지. 어떻게 경제사업이 나옵니까? 이해가나요? 기업을 운영하다가 잘못 사기를 치거나 배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뭐다? 어지간하면 넘어가지고 해봤자 1년, 2년 숨겨놓은 돈 다시 가져가서 내 거 하면 돼. 맞나요? 미국은 그런 사건 터지면 종신형이에요. 그것도 50년도 아니고 400년. 무덤석에서 못 나옵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신뢰인 거예요, 신뢰. 사회적 신뢰가 있는 국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참정권, 의결권은 뭐죠? 주주. 지분율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참정권 뭐죠? 이사회. 1인 1표. 자, 이사 10명이서
6명만 저를 해임시키면 제가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날아가요. 이건 뭐다? 민주주의 공식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맞습니까? 지분율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결권은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참정권은 민주주의 공식입니다. 가장 완벽한 사회주의 시스템이 뭐다? 자본주의 하에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가 법대로만 된다면 이건 가장 완벽한 뭐다? 협동조합이면서 뭐다?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불만 1도 없는.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가가 법대로 합니까? 주식회사 법을 안 따르기 때문에 저런 폐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경하는 기업가가 한 명도 없고 뭐다? 구성원과 끊임없는 갈등과 개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나 기업 만들어서 진짜 한번 성공해볼래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는요 이건희가 부러워 이준희가 부러워 하지만 되고 싶지 않아. 왜? 왠지 부도덕해 보여. 맞나요? 맞잖아요. 그건 이유가 뭐다? 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현란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투자도 했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원칙이 있어요. 절대 선을 밟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얘기합니다. 한국법이 너무 더뎌서 우리가 시대를 하도 앞서가다 보니 우리가 하는 대로 법이 만들어질 거야. 맞아요. 이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법은 여러분보다 빠릅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 뭐다? 그게 불법이고 무법인 거예요.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가는 철저하게 뭐다? 준법 정신, 법을 지킵니다. 저는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투자를 해서 많은 손실을 입혔습니다. 고객에게. 근데 조건이 뭐다? 저는 가난한 사람을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1억을 손실을 봤다니까요. 제가 투자 금융에서. 근데 저는 뭐다? 이분한테 받은 전체 투자 자금이 100억이에요. 100억 중에 1억 날렸는데 1년 만에 나온 수익률이 5억이야. 뭘 손해를 봤다는 겁니까? 돈도 없는 사람, 거지 같은 사람한테 돈을 투자받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그랬어요? 프리미엄 시장 공략하자 그랬죠. 여러분 프리미엄 시장 공략 못하고 미들 시장을 공략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기 행위를 안 해도 그게 바로 사기인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엘리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여러분들보다 영업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높은 시장을, 하이클래스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실력을 쌓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그 시장을 공략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옛날에 보험회사 있을 때 영업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오늘 배워서 오늘 한 그 계약을 저는 단 1도 역 없이 우리 구성원한테 전부 다 알려줍니다. 후배들한테. 심지어는 경쟁사, 저희 경쟁사가 삼성이에요. 삼성 FP까지 불러서 저는 다 가르쳐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걸 갖고 있으면 나는 내일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다시 우유물 끄기 때문에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내일 다시 태어나려고. 그래야 도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노하우, 내만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계속 먹고 있다면 이 세상에 나는 뭐다? 뭐가 됩니까?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이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주는 것이 즐거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뭐다? 오로지 주는 이유는 뭐다? 나의 성장. 다음날 다시 태어나겠어. 자, 이래서 최고 하이클래스 시장 다 잡은 겁니다. 어느 시장도 보험도 투자도 모든 게 매일 뭐 했다? 끊임없이 성장했다. 모든 목표는 어디에 있다? 내가 오늘 일하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새로 태어나겠어, 성장하겠어. 이게 제가 우리 본사에서 누가 막 싸워요. 저는 박수 칩니다. 뒤에서. 이기는 놈이 대표, 지는 놈이 대표이 아니고요. 그렇게 치열한 싸움 속에 성장만 하면 된다. 회사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손해를 입혀도 뭐만 해라? 성장만 해라. 그러면 나는 땡큐다.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회사에 막 분란이 생기고 막 싸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단 1도 걱정 안 합니다. 이유가 성장만 한다. 그 계기로 무조건 싸워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왜 싸우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해가나요? 저는 평안한 거 싫어해요. 우리 사무실에 보면 본사에 있으면 막 개판 기는 애가 막 책상 들고 막 재승이 어디 싹막 그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한다? 평온합니다. 아주 평온해요. 저렇게 지랄하다가 성장만 해라. 네가 그렇게 개판 치고 지랄하는 건 좋은데 네가 그걸 통해서 성장만 한다면 나는 땡큐다. 이해합니까? 주가 단 1도 저는 의식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와서 막 입을 부라기고 막 감을 지르고 막 저한테 와서 막 도끼 놀수 찌고 합니다. 제가 뭐 한다 마음속에 이 계기로 네가 제발 좀 성장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네 그 조롱, 그 음해 모든 나를 갈취하는 그거 다 들어줄게. 대신 뭐다? 이걸 통해 네가 성장만 한다면 내가 다 들어줄게. 자, 자격이에요. 보상은 급여와 배당과 스톡옵션, 구조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주식회사는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급여도 줄 수 있고 뭐 줄 수 있죠? 배당. 배당은 현물도 있고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어요. 자, 스톡옵션도 줍니다. 구조 배당은 자본 차익도 줘요. 뭐다? 뭐 줄 게 없어. 다 줘. 요번에 제가 아레몬 협동조합을 인수하면서 제가 쾌제를 불렀어요. 쾌제를. 제가 소원이 뭐였냐? 저는 회사를 만든다면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 제가 회사를 만든다면 뭐다? 협동조합을 만든다가 제 신념이었어요. 근데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채워줄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뭐가 없다?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채워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은 뭔 목적으로 내가 인수했는데 다 주는 눈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번 돈 이쪽을 통해서 다 풀어버리겠다가 제 목적이에요. 여기서 단 1원도 제가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몇 억을 주고 샀지만 그 10억 가까이 돈을 주고 샀지만 뭐다? 여기서 단 1원도 저는 가져갈 생각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구성원들한테 기본급 준다 했잖아. 법적으로 기본급 못 줍니다. 왜 못 준지 아세요? 기본급을 줘버리면 손익이 떨어져요. 그럼 투자자가 달라붙지 않아요. 회사를 아무리 잘 켜놔도 손익이 없으면 뭐가 안 나온다? 투자자가 안 나옵니다. 그럼 상장됐을 때 주가가 안 나와요. 맞아요. 하지만 협동조합을 통해서 모든 지원을 여러분 본부장들 기본급 주고 총판들 기본급 주고 돈이 남는다면 대리점들까지 기본급 주고 특판사업까지 기본급 준다고 누가 뭐랍니까? 법적으로 주라고 돼 있어요. 손익의 순이익의 70%를 무조건 구성한테 풀어라고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대주주는 단 1원도 가져가지 말아가 협동조합입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뭐가 불안합니까? 저는 이거 만나서 나도 걱정 없어요. 망해도 관계 없어요. 왜? 어차피 나는 이거 뭐다? 돈 퍼주려고 인수한 회사지. 돈 벌고 인수한 회사가 아니에요. 이해가 나요? 뭐가 다른지 한번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책임. 말씀드렸죠? 유한 책임이다. 그리고 일부 연대 책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오너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주식회사는 법적으로는 책임 안 져도 돼. 책임을 지겠다고 나타난 오너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판을 뒤집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개인 사업은 백날 책임져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책임 안 져도 되는데 오너가 집 팔고 메꾸고 지 사지를 틀어서 메꾸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법적으로는 유한인데 책임 안 져도 되는데 무한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 회사는 뭐가 된다? 세계 인류 기업이 된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차피 개인 사업 무한 책임졌잖아. 법인 만들어서 무한 책임지면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요. 근데도 개인 사업을 하니까 제가 법인을 왜 만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듯이 법인을 만들어버리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기업을 만들어서 완성하고 창업자 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이유예요. 오늘 1박 2일의 모든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스킬이 아니에요. 정신이 창업자 정신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 이해합니까? 법인을 만들어 놓고 내가 책임지고 달라들면 모든 구성원이 여러분을 믿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죠? 늘 했던 일 아닙니까?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늘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사장님, 공적 프로세스를 수행하세요. 이 말을 합니다. 공적 프로세스를 수행하세요. 들어보셨어요? 참 강의를 안 들었을 거예요.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이동경 선생님, 본부장 이동경 본부장, 제가 늘 하는 얘기 뭐예요? 공적 프로세스를 수행하세요. 이 말은요, 득도하세요 얘기해요. 득도하세요.
인간적으로 득도하세요. 무슨 말이다? 이거죠. 내 자식을 24년 키우면서 가진 배신을 당하고 가진 탕자짓을 해도 나는 어떻게 했다? 사랑하고 믿어줬다. 근데 왜 지구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내 동료는 왜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공적 프로세스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식한테 했던 걸 뭐다? 내 동료와 직원한테 그대로 해라. 이게 공적 프로세스예요. 이게 뭐죠? 덕도 아니에요? 그거를 덕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어요. 못 알아듣긴 하지. 근데 미친 게 아니라 지금 재승인 대표가. 그러니까 공적 프로세스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알아듣잖아. 아, 우리 애 하듯이, 우리 애 도와주듯이 우리 소속을 도와주라. 맞아요. 우리 애 책임지는 가장의 마음으로 회사를 책임지라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안 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달라야 되죠? 내 자식과 내 직원은 왜 달라야 됩니까? 자식은 24년 기다리면서 직원은 한 번만 실수해도 뭐가지 잘라버려. 맞아요. 저는 절대 안 잘랍니다. 뭐라고 생각한다? 제가 박성민 기사를 딸처럼 생각해요. 본인 잘 몰라. 본인 잘 몰라.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제 딸고 자식처럼.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해도 단 1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 하지 않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해? 나무라고 왜 안 뭐라 하냐고. 근데 제가 왜 뭐라 해야 되죠? 아니죠. 방황 속에서 지기를 찾을 건데. 방황 속에서 지기를 찾을 건데 그걸 왜 뭐라 합니까? 자, 경제적 비용은 뭐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좀 손해보면 어때? 아니, 박선빈 이사가 만약에 한 1,000만 원 손해봤어, 5천만 원 손해봤어. 박선빈의 가치가 5천만 원이 안 됩니까? 투자했다 생각하면 되죠. 자식한테 투자하는데 여러분 자식들 결혼하면 집 하나 안 사줍니까? 근데 왜 직원한테는 그렇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자식한테 했던 것처럼 해보세요. 왜 사업이 안 됩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공적 프로세스입니다. 이걸 수행하면 끝난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